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캐시메이커 문서진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포스코 홀딩스 영상입니다. 제가 이제 3주 전이죠. 4주 전인가요? 포스코 홀딩스 현 시점에서 2차전지 1티어다 라는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그 영상에 댓글 중에는 또 안 좋은 댓글도 있었어요. 주식은 안 가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좀 안 좋은 댓글도 있었지만, 근데 정말 정확하게 그 시점이 저점을 잡고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여기서 더 가지고 가야 되냐, 아니면 수익 실현을 하고 다른 종목을 타야 되냐라는 또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올렸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표가를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제 기준에서의 목표가 설정인 거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또 개별적으로 설정을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저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충분히 더 목표가를 더 업사이드를 봐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일단 드릴게요. 목표가는 저 썸메일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100만원 정도를 일단은 막 목표로 잡고 있는데, 그 뒤에까지 끝까지 설명을 들으시면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까지도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목표가를 설정할 때 제가 3주 전 영상 포스코 홀딩스 현 시점이 1티어라고 그 제목의 영상에서 철강산업 관련 부분, 그 철강사업부와 관련된 부분의 전망치는 이미 이야기 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한 저는 수정치는 없습니다. 여전히 하반기부터 좋아질 거다. 공장 라인 하나 그러니까 포항 쪽 홍수로 인해서 라인이 가동을 중단했던 건 다시 돌리고, 물론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 가지고 철강의 수요가 좀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있지만, 최근 들어서 어쨌든 중국 정부가 부동산 드라이브를 다시 걸려고 하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재건에 대한 이슈도 또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철강 가격이 지금 시점에서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내년부터 다시 철강 산업은 또 완만하게 또 회복을 될 거라 보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의 이 철강 사업부가 포스코 홀딩스 주가의 발목을 잡을 일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철강 사업부의 전망치는 수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뭘 수정할 것이냐라는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이제 포스코 홀딩스의 밸류데이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 지금 이제 이 광물과 같은 주요 광물과 관련된 이제 캐파 관련 이제 이 전망치를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앞전에 발표했었던 것보다는 캐파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지금 리튬 같은 경우는 직전에 한 30만 톤 정도 생산할 것 같다고 했는데, 이걸 조금 더 업사이드를 높였죠. 42만. 근데 이거는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인 리튬 광물을 더 확보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거에서 기술이 발전하다 보면 추출할 수 있는 추출량도 늘어나거든요. 이거는 가봐야 되니까. 어쨌든 이거는 더 늘어날 수 있는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니켈 같은 경우도 직전 22만 톤에서 24만 톤. 특히 이제 양극재 생산량을 굉장히 많이 늘렸죠. 61만 톤에서 100만 톤까지 높였고, 그 다음에 음극재 같은 경우도 32만 톤에서 37만 톤. 전반적으로 2차전지 소재 쪽의 캐파 자체를 다 늘렸습니다. 당연히 목표 주가를 높여야 되는 건 당연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수산화 리튬 가격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면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을 것이냐라는 건데요.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거는 여기 보는 것처럼 요 전망치는 철강 업종의 애널리스트가 전망한 자료입니다. 제가 왜 철강 업종에서 이걸 분석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냐면요, 대부분의 리튬 관련 부분의 전망치는 2차전지 섹터를 분석하는 쪽에서 많이 전망을 하죠. 근데 2차전지를 분석하는 건 하우스마다 다르긴 해요. 근데 대체적으로 예전에는 특히 이제 화학 쪽에서 이 분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게 IT 쪽 애널들이 많이 분석을 해요. 근데 2차전지 특히 이런 광물과 관련된 부분은 IT 쪽의 분석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원래 애널리스트들이 전문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리튬 가격과 관련된 부분은 오히려 기존의 철강 금속을 분석했던 애널리스트들이 더 정확하게 저는 분석을 한다고 보거든요. 확실하게 리튬 가격 자체가 조금 더 다르죠. 확실하게 이 IT 쪽 분석하는 쪽보다는 확실하게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여기서는 수소나 리튬 가격을 톤당 3만 달러 정도로 봤어요. 톤당 3만 달러로 봤는데, 근데 이거는 조금 더 올려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사실 $10,000로 본 사람도 있고, 물론 $8,000로 보신 분도 계시긴 하지만, IT 쪽은 이렇게 봤지만, 지금 이
철강금속 쪽은 보시는 분은 한 3만 달러 정도로 봤는데 요거는 조금 더 상향 조정해도 되겠죠. 왜 그러냐면 이번에 오늘 이제 실적 발표를 통해서 포스코홀딩스가 컨콜에서 밝힌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2027년까지는 5만 불 정도 하고 이게 시간이 지나도 조금씩 떨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2030년까지는 한 3에서 한 4만 불 정도로 예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평균치를 잡아서 한 4만 불 정도로 가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높게 잡으신 분은 6만 불까지도 보는데 이거는 가봐야 되는 거고 어쨌든 목표치를 낼 때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톤당 3만 불보다는 높다. 한 4만 불 정도로 저는 예상하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됐을 때 기업 가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리튬 사업부의 사업성 같은 경우는 한 20조가 넘죠. 지금은 한 15조 6천억 정도 되는데 요걸 만약에 톤당 한 4만 달러로 본다면 21조 정도 되죠. 21조 되니까 기본적으로 리튬 사업부의 기업 가치는 좀 높아지겠죠. 지금보다는 좀 높아진다라고 보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기존에 있던 사업부의 가치를 한번 총 매겨보면 일단 첫 번째 시장에서 일단 예상하는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주요 증권사들 하우스에서 예상하는 건 포스코 그러니까 철강사업부의 기업 가치를 한 24조 정도 보더라고요. 매출 대비해가지고 한 24조 정도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2차전지 소재 관련 부분 이쪽 부분을 7조로 봐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보기에는 이 리튬 사업부 자체를 굉장히 좀 가소평가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한 16조 정도로도 안 본 것 같아요. 요거 매긴 건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한 13조 정도 본 것 같고 이걸 글로벌 멀티풀을 적용한 게 아닌가 동종 피어의 멀티풀을 적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7조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그 자회사 지금 이제 이 지분 가치죠. 포스코홀딩스의 자회사 지분 가치를 보통 지금 한 16조 정도 보는데 단순 계산만 해도 이건 지금보다 훨씬 높죠. 20조 이상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지 그 다음에 포스코 DX 자회사들의 주가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인 자회사의 지분법 이익 역시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건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기는 할인율을 16조로 보는 것 중에 할인을 얼마나 때렸냐면 50%를 때렸어요. 이게 합당하냐 안 합당하냐에서 저는 포스코홀딩스의 주가의 이 목표치가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요 증권사 쪽에서는 원래 우리나라 지주사는 자회사의 지분법 이익을 한 50% 정도 할인을 해 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예전이잖아. 예전에는 그랬을 수 있고 다른 업종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게 지금 2차전지는 좀 다르지 않나? 특히 에코프로 자체가 명확하게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에코프로의 멀티플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50% 너무 과하다. 물론 뭐 일부에서는 왜 할인을 하냐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자회사로 나눠진 것도 있기 때문에 할인을 하는 건 맞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50%는 과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한 70% 정도는 그래도 봐야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시기하는데 할인율 자체는 30%만 보는 거죠. 30%만 할인해야 된다는 거. 기본적으로 어쨌든 그 정도로 때려보면 22조 정도 나옵니다. 22조 정도가 기업 가치가 나오는 건데 이것도 오늘 나머지 관련 종목들이 지금 다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오지 않을까요? 한 24조 정도? 요 정도까지 좀 올라왔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러프하게 잡았을 때 한 22조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나머지 이제 추가적인 자산들 뭐 이런 것도 비상장 이런 것들도 투자인 걸 감안하면 이거 한 3조 정도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얼추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증권사가 이야기했던 제가 말씀드린 증권사가 예상했던 이 기업 가치를 지금 나온 이제 이 주식 수로 이렇게 나눴을 때 우리나라 하우스 중에 가장 높게 잡은 목표가가 그래서 50만 원이더라고요. 50만 원. 근데 저는 제가 방금 계산한 식으로 때리면 얼마가 나오냐? 70만 원이 나와요. 목표 주가가. 그러면 거의 지금 목표 주가까지 온 거죠. 거의 왔어요. 자, 여기까지는 오케이. 내가 이제 이 기업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지금 현재 준다라는 거고, 그럼 여기서 그럼 팔아야 되냐? 추가적인 업사이드는 없냐라고 보면 거기 때 이제 중요한 건 시장에서 멀티플을 줄 때는 기업의 뭐 이익 뭐 이런 것들도 주지만 동정 피어 대비 얼마의 가치냐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포스코홀딩스를 어떤 업종으로 보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철강 업종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2차전지로 볼 것이냐라는 건데
중요한 건 아시는 것처럼 이거 2차 전지를 보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2차 전지를 보겠죠. 아무리 철강사업부의 지금 실적이 월등히 더 많다 하지만 점점 철강사업부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2차전지 사업부의 이 비중이 높아진다라는 건 알고, 그럼 2차전지 쪽에 멀티플을 받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얘는 그럼 어떻게 가야 되냐라고 보면 누구의 초조를 맞추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LG화학으로 볼지 에코프로로 볼지 일단은 지주사 쪽으로 보면 어느 쪽으로 볼지가 중요한데, LG화학을 비교해도 이 절대적인 저평가예요. 이 보시면 저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이 이제 예상치죠. 이건 뭐 나중에 좀 더 수정될 수는 있겠지만 그냥 뭐 보수적으로 봅시다. 어쨌든 예상치로 지금 한 4조 6천억 정도가 영업이익이 나온다라는 거고, 그럼 지금 정도로 나누면 한 EPS 한 5만 7천원 정도, 5만 4천원 정도 되죠. 5만 4천원 정도가 되니까, 그러면 이걸 단순 계산을 해도 이게 만약에 LG 쪽,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LG화학과 같은 쪽이라고 본다면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도 지금 자리에서는 보면 멀티플 얼마 정도 나오나요? 20배가 넘잖아요. LG화학도 20배를 받는다니까? 그러면 만약에 EPS가 지금 5만 3천원이 5만 4천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220배만 주더라도 충분하게 100만원은 나오죠. 100만원 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LG화학으로 봐도 확실하게 지금 가격대는 싸요. 철강 업종으로 보냐 아니면 2차전지 업종으로 보냐에 따라서 멀티플은 달라요. LG화학은 그러면 화학업황으로 봅니까? LG화학을 화학업황으로 봐요? 아니잖아요. LG화학 역시도 2차전지 업황으로 보죠. 왜? 화학업황과 그리고 철강업황이 업황의 궤가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LG화학과 그 다음에 지금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도 비슷하잖아요. 물론 매출은 또 포스코홀딩스 훨씬 많고, 아무튼 그게 비슷해. 그런 걸 전체적으로 따지자면 LG화학과 우리가 오히려 멀티플을 더 비교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에 지금 가격대는 100만원을 본다 하더라도 충분히 저는 비싼 가격대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목표가는 100만원 정도로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냥 기업 가치만 놓고 봐도 70만원 정도는 되고, 거기에 시장이 멀티플을 줄 때 동종 피어를 감안했을 때도 지금 절대적인 저평가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 자리에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항상 최꼭대기에서 내가 다 팔고 나온다라는 생각은 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정해드리는 100만원이 무조건 100만원을 찍고 내려올 수도 있지만 안 찍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제 이야기 드린 건 지금 구간에서 업사이드를 닫아놓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추가적인 상승세는 있다. 다만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저는 항상 생각해 두셔야 돼요. 지금 포스코홀딩스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이렇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5일선이 내가 만약에 이탈이 된다면 5일선이 이탈이 된다면 가지고 있는 거에 3분의 1은 내가 익절을 하겠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기다렸는데 혹시라도 21선까지 이탈을 한다면 그때는 또 나머지 한 3분의 1을 매도를 하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21선이 이탈된다면 상당 부분 옆으로 길 가능성, 아니면 정말 추세가 꺾였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미련하게 풀베팅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추세가 살아있는 구간에서 단기 급등을 해서 단기적으로 조정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구간에서 굳이 비중을 줄일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추세적인 부분을 좀 끌고 갔으면 좋겠고요. 그걸 어떻게 나눈다? 5일선, 21선으로 나누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아직까지는 업사이드는 더 있다. 뭐 고평가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자 그러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뭐 다들 아신 것처럼 저희 캐시메이커 채널에 오시면 포스코홀딩스 뿐만 아니라 2차전지와 관련된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또 2차전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셔서 캐시메이커의 메이커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